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3년 4월 13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국내 주식시장은 조금 쉬어가는 좀 모습이 좀 나오긴 했죠.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2차 전지 관련주들 비중이 크다 보니까 변동성은 좀 확대됐던 것 같고요. 오늘 또 만길이 있어가지고 좀 변동성이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장중에 또 중국의 수출은 되게 잘 나왔고요. 예, 근데 중국 지표는 뭐 최근에 기대감은 많이 낮아졌는데 확실히 좀 좋아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론으로 가서 일단 오늘 좀 보여드릴 좀 보고서는 오늘 좀 장문의 보고서가 좀 많아가지고 읽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요. 일단 삼성전자 생산 조정의 영향, 그러니까 감산. 또 올해는 미국 걸그룹이다. S&P 이제 전력 이제 구매하는 거죠. 이제 한국전력에서 발전 회사들한테 전력을 구매하는 가격인데 그 가격의 상단은 그냥 제한시켜 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발전 회사들 실적이 좋을 수가 없죠. 네. 가격 정말 못하니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다, 그런 내용이고, 네, 분리막 회사 WCP, ISC, 디오가 실적이 괜찮았어요. 그리고 한국타이어, HPSP, 조선, 그 다음에 이 의류 OEM, 그 다음에 또 조선업종 또 하나 더 있고요. 자동차. 이게 참 굉장히 긴 보고서인데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오늘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감산을 한다고 이미 발표를 했고, 이번 달 27일 날 이제 IR에서 기업 설명회에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 같고, 아무튼 특정 메모리 제품을 줄이겠다. 요거는 DDR 일단 4로 예상은 일단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DDR 좀 4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아이고, 이게 어디로 갔죠? 네. 그래서 이 제품은 일단 이제 DDR4로 시장에선 좀 예상을 하고 있고, 의미 있는 수준에 대한 이제 정의는 아직 뭐 어느 정도 좀 감산을 할지는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 이제 삼성전자 D램 뭐 이런 투입 수량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만약에 이렇게 줄이고 마이크론도 추가로 축소를 한다면, 예, D램에 들어가는 동그란 원판 있죠, 웨이퍼, 그 투입되는 수량이 아마 12% 정도 축소될 걸로 전망. 이렇게 되면 3분기에는 공급이 더 줄어가지고요, 공급 부족으로 가요. 이건 좋은 신호죠. 예, 업황에는. 다만 4분기하고 또 내년 1분기에 수요가 안 늘면 공급은 또 과잉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억제하려는 방법은 더 줄여야 돼요. 지금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더 감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길게. 예. 그래서 이번 달 말에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그게 의지가 확실히 보인다면 D램 판매 단가 하락폭은 축소되면서 3분기부터는 뭐 안정화되는 거죠. 이러면 실적은 좋아질 거고, 그래서 반도체 업종 비중 확대 의견 좀 쉬어갈 수는 있어요. 이게 좀 최근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쉬어갈 수 있고, 또 중소형주도 많이 올랐죠. 뭐 일부 기업은 2배 올랐잖아요, 바닥에서. 근데 계속 갈 수는 없고 중간중간 또 조정을 받으면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DDR4가 만약에, 근데 아이디어는 축소가 된다면 DDR5로 넘어갈 텐데, DDR5 제품군 수혜주가 몇 개 떠오르시죠. 예. 아무튼 이제 여기서는 후공정 업체들 중에서 SFA 반도체가 이제 메모리, 오사트라고 그러죠. 오사트 회사 중에 OSAT, 후공정 회사 중에 이제 메모리를 담당하는 회사고, 그 다음에 ISC, 테스트 소켓. 우리 뭐 이거 많이 공부해 봤죠. 이 기업이 좀 수혜를 받지 않냐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D램 수급 전망은 이렇게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3분기에는 좀 공급이 더 줄어드는,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 게 공급 부족, 위에가 공급 과잉이거든요. 지금은 공급 과잉이에요. 근데 저게 좀 바뀌지 않을까라고 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올해 3분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수요가 증가하지 않으면 또 공급 과잉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인데, 이거를
떨어뜨리려면 방법은 더 줄여야 된다. 감사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번 달 27일에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올해는 이제 미국 걸그룹이다. 그래서 JYP랑 지금 하이브가 요새 주가가 좋은 것도 미국에 드디어 이제 미국 그 실제 그룹입니다. 현지 그룹. 네,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미국에서 발굴을 해서 미국에 데뷔시켜요. 네, 그 하이브와 JYP 미국 걸그룹인데 이제 올해 언제쯤 뭐 나올지 모르지만 5, 6월 정도로 보고 흥행을 한다면 영업이익이 500억 정도 기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매출 전망이 이 정도인데 굉장히 큰 거죠. 만약 한 그룹당 이렇게까지. JYP는 1년에 1330억 버는데 500억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굉장한 거죠 사실.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는 가정이기 때문에 흥행 여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워낙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놨고 미국에서도 이 시스템이 잘 갖춰져서 성공한다면 이제 뭐 미국만 하겠습니까? 유럽, 뭐 일본 더 늘리겠죠. 그러니까 시스템을 수출하는 건데 이게 올해 그래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는 그런 부분을 반영하면서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기대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이브가 참 안 좋았잖아요. 반토막도 더 났죠. 그러다가 최근에 SM은 부진하지만 올라가는 건 이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5월이나 6월에 저런 이제 대비 소식이 나올 때까지는 주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대 때문에 잘 안 빠지겠죠. 견조하겠죠. S&P 상한제는 이제 4월이 이번이 마지막이다. 그래서 전력 도매 단가 뭐라고도 좀 하죠. 네. 그래서 요거를 하면 그러니까 전기요금이 그러니까 이 한국전력이 발전회사로부터 저기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구매를 해요. 가격을 매겨서 저 S&P라고 하거든요. 100원에 구매할지 200원에 할지. 근데 옛날에는 그냥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200원이면 200원, 300원. 그 LNG 가격이 올라가면은 발전 연료 가격이 올라가니까 저 S&P가 올라갑니다. 예, 비싸게 이걸 발전을 해야 되니까. 근데 한전이 이제 그런 걸 사줘요. 비싸더라도. 근데 저기다 캡을 씌웠어요. 지금 300원은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한전이 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250원만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 때문에 이제 SGC 에너지 같은 기업이 폭락을 했죠. 저 상한제 시행하는 것들. 근데 아마 4월에 다시 시행을 할 것 같고, 왜냐하면 1월부터 3월까지 평균 S&P가 236.99원이 나왔대요. 평균. 예. 근데 과거 10년 데이터 상이 이게 10%입니다. 이러면 이 상한제를 적용해요. 그러니까 많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게 너무 오르면 과거 상이 10%에 해당하니까 이래서 이 이상으로 저걸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상한선을 걸어가지고 전력을 사줍니다. 그럼 훨씬 낮은 가격에 가격을 책정을 하니까 전력을 판매하는 업체들 입장에선 큰 손 이제 오히려 손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저 가격이 따라서. 이제 4월 달로 넘어갔을 때, 저 1월부터 3월까지고요. 4월 10일 육지 기준 S&P가 164.4원인데 상한 가격보다 좀 아래로 형성이 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4월 들어 상한 가격을 하회하는 시간대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상한 가격인 것 같아요. 164.52. 요 밑에 형성이 돼 있어서 일단 10년 가중 평균 요거의 150%, 164.52원보다 약간 미치죠. 그러면 이제 상한제가 실시 안 될 수도 있죠. 다음에는. 그리고 연료비 단가도 많이 떨어졌고 그러니까 2019년 6월부터 연료비가 많이 올랐는데 LNG로 하잖아요. 발전을. 그게 이제 약세 전환했으니까. 그래서 원재료 비용도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S&P 가격도 상한제 시행 안 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향후에는. 그래서 긴급 정산 상한 가격 제도의 발동 조건인 직전 3개월 S&P 평균의 과거 10년 S&P 상위 10% 여부, 이게 충족이 안 된다면 상한제를 이제 안 해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만 급등 안 한다면 이번이 마지막이다. 그리고 이제 상한제는 이번에 인식할 비용을 미래 시점으로 이연하기 때문에 현재 상한을 초과해서 실제 이제 연료비가 더 나갈 텐데 이거는 뭐 보상 측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전력 도매 가격이 충분히 낮아진 것을 의미하니까 규제 리스크는 좀 해소됐다. 다만 이제 그만큼 전력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니까 수익성이 또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워낙 주가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뭐 SGC 에너지가 대표적인데
배당 수익률도 한 5% 나오니까 한마디로 이제 규제 이슈로 급락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좀 마무리 단계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WCP는 이제 목표 주가 8만 원 정도 제시를 했고요. 다올투자증권에서 이제 오늘 처음 보고서 쓴 것 같은데, 근데 분리막 회사죠. 예, SK 아이테크놀로지하고 경쟁을 할 거고, 물론 이제 주요 고객사는 다릅니다. WCP는 삼성에 거의 납품하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미국에서 보조금 받아야 되려면 미국에 공장을 만들어야 돼요. 분리막은 부품이에요. 광물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 공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LG화학 도레이, 일본의 아사히 카세이 이 두 회사가 미국에다 증설하겠다. 나머지는 없어요. 그러면 미국에 지어야죠. 이거 안 지을 수는 없어요. 뭐 WCP라고 예외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아마 장기 공급 계약 맺지 않을까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건 미국에 공장 지을 거냐 이게 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분리막 회사들은 수혜주예요. 이번 IRA 법안의 수혜주인데 여기서 실제로 그 증설을 하는지, 증설 안 하면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증설을 해야만 이 모멘텀이 계속 이어지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중국과 한국이 경쟁하거든요. 일본하고. 근데 제일 위협적인 게 중국인데 중국은 미국에서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걸 이제 차지하려면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WCP도 그런 이제 액션을 취할지 한번 지켜보시고, ISC는 이제 저희 당사의 차용훈 남대중, 아까 이제 ISC 언급도 좀 나왔지만 우리 공부 많이 봤죠. 테스트 소켓 이렇게 끼워가지고 반도체를 이제 검사하는 겁니다. 곰으로 만든 이제 실리콘 러버 조켓이라고 하는데 이게 점유율이 한 80% 이상 되고 매출 비중은 이제 실리콘 러버가 한 70%. 그러니까 주력은 실리콘 러버예요. 고무. 근데 러버 소켓은 포고핀 대비해서, 포고핀은 이제 이렇게 하나씩 핀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러버 소켓은 대량 생산에도 용이한데 시장 침투율이 20에 30%밖에 안 돼서 아직은 조금 포고핀보다는 작은 시장이죠. 포고핀은 리노공업이 절대 강자입니다. 근데 왜 그러면 저 러버 소켓도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안 바꾸냐? 교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나 봐요. 예, 근데 앞으로 러버 소켓 침투 비율은 증가할 것 같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플립칩 BJ라고 기판이 이제 플립칩 BJ는 뭐죠? 이 뒤집은 거죠. 근데 이 반도체에다가 밑에다가 숄더볼을 붙이죠. 숄더볼. 예, 이게 부착을 하죠. 그리고 뒤집는 거죠. 그런 다음에 기판에 붙이죠. 이 숄더볼 형태로 가는 거, 공을 넣는 거, 이게 BGA 기판입니다. 근데 이 숄더볼이 만약에 저 포고핀은 제가 하나의 이런 핀 형태로 돼 있어서 이걸 딱 꽂거든요. 숄더볼이 깨져버릴 수도 있어요. 손상이 돼요. 근데 러버 소켓은 그럴 염려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플립칩 BGA나 이런 기판 사용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앞으로 대세는 이거니까. 그래서 이 러버 소켓도 쓰임새가 많아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포고핀 시장이 물론 아직은 더 커요. 그래서 작년에인가요? 포고핀 제조사 이 프로웨이를 인수해버렸죠. 그래서 점유율을 좀 많이 축소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기술력을 좀 축소시키고 있다고 하고요. 올해 실적도 괜찮을 것 같고, 근데 다만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려면 메모리 업황이 좋아져야 되고 DDR5 수혜주고 러버 소켓 침투율이 더 늘어나야 된다. 이런 게 이제 확인되면, 근데 이런 상황이 저는 펼쳐질 걸로 보고 있어요. 어차피 방향성은 명확하니까. 요게 포고핀입니다. 이게 되게 이렇게 위로 뾰족하게 생겼죠. 요게 이제 폴더볼, 여기 숄더볼 있어요. 여기 요거를 이제 테스트할 때 저걸 해줘야 되는데 저게 이제 잘못하면 저 공이 손상될 수도 있으니까 러버 소켓을 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가 좀 오른 건 사실입니다. ISC도 3만원 초반대에서 뭐 예전에 충분히 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줬는데 지금 뭐 4만원이니까 지금 신규 접근은 저는 조금 늦은 거 아닌가. 싸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기업도 가격이 싸야 되거든요. 우리가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근데 그 시점은 뭐 이미 좀 늦은 것 같아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예, 나중에라도 혹시 또 주가가 흘릴 때 그럴 때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그냥 보유자의 영역인 것 같아요. 네, 이런 내용들 좀 체크하시고, 디오가 정말 오랜만에 보고서가 나왔는데 참
임플란트 중에 제일 못 갔었죠. 근데 드디어 좀 위가 열렸고 이번 실적이 되게 잘 나왔다고 합니다. 1분기 영업 전략도 개편했고 무엇보다 고무적인 건요. 중국, 미국이 아직 제대로 회복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물론 중국, 미국도 살아나는데 이번에 이익이 늘어난 이유는 이 그 이란 때문입니다. 중동 비중이 좀 높아요. 이란에 좀 비중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란에서 4개 분기 연속 성장. 예. 이란 매출 비중이 무려 18%. 되게 의외죠. 이란 비중이 높다는 게. 아무튼 영업이익률 24.5% 달성했고 매출이 많이 늘었고요. 예. 근데 여기에 중국과 미국이 붙으면 더 좋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중국과 미국이 이제 얼마나 성장해 주는지 그게 이제 다음 주까지 결정할 것 같고요. 특히 미국의 기업형 치과 이쪽으로 교육을 하면서 뭐 수주 잔고를 좀 쌓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서 미국 모멘텀도 좀 기대를 해보자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소외받았죠. 소외받았고 이제 실적 상승 시작됐고 다만 매 분기마다 이제 중국, 미국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쪽이 진짜로 좋아지는지. 일단 지금은 좋아지고 있다. 다만 2분기, 3분기도 계속 체크를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좀 너무 안 좋았는데 좀 살아나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여기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제 디오가 그 오스테 임플란트나 이런 기업에 비해서는 이제 뭐 덴티움에 비해서 너무 부진했죠. 빠지기도 많이 빠지고. 근데 좋은 점 뭔지 아세요? 옛날에 막 M&A나 이런 이슈로 많이 갔어요. 근데 지금은 뭐죠? 실적으로 가잖아요. 이런 거는 되게 단단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를 때도 여러분들이 그걸 꼭 염두를 해두세요. 요새 인터로저 아시죠? 인터로저 그 렌즈 이 회사도 요새 좀 주가 움직임이 되게 괜찮아요. 신고가 드디어 나거든요. 근데 뭐죠? 이것도 어떤 뉴스나 이벤트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실적 기대가 펀더멘탈에서. 그러니까 올라갈 때 그걸 좀 잘 좀 체크해 보세요. 내가 가진 기업이나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이벤트성인지 아니면 펀더멘탈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후자가 좋아요. 이렇게 실적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걸로 가면 훨씬 더 이렇게 단단하게 가니까 좀 여유 있게 대응 가능한데 막 어떤 갑자기 재료가 터졌어요. 순식간에 뻥. 그 이제 그건 좀 대응하기 쉽지가 않죠. 또 금방 빠지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한국타이어 목표주가 53,000원. 참 이거는 이 회사 자체적인 악재가 좀 많았죠. 횡령 혐의도 있었고 또 화재 사고, 대종공장 비중도 꽤 크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2분기 이후의 실적에 좀 반영될 것 같고 1분기는 영향은 크게 없다고 합니다. 이게 실적 반영은 아마 2분기고 4분기 이후에는 아마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다시 이제 그 보험 수익이 인식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생산 차질이 좀 생겼는데 다른 공장이나 이런 쪽으로 그 해서 좀 부족한 걸 해소하려고 하는 것 같고 임원 횡령 배임 관련해서 불확실성은 조금 축소가 좀 되는 단계고 화재로 작년에 포스코도 그랬잖아요. 한번 포스코도 그런 이슈가 좀 있었죠. 그 이제 그 침수 그때 정말 주가 안 좋았죠. 뭐 꼭 이제 한국타이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한국타이어의 고유의 경쟁력이 어디 도망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1분기 실적 통해서 이 흐름의 그러니까 요새 타이어 업종 좀 좋잖아요. 얼마 전에 넥센 타이어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분기 실적만 좋다면 좋은 어떤 또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은 저평가고요. PBR 기준으로는 32,000원에서 43,000원 정도에서 오르락내리락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업사이드 여력이 더 크니까 기회로 보고 다만 너무 장기 투자보다는 그러니까 타이어 업황이라는 게 뭐 엄청 고성장한 산업이 아니잖아요. 예. 회복은 되겠지만 근데 이게 뭐 수요가 엄청 폭발을 하고 그런다면 또 달라지겠죠. 근데 그런 건 또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저 밸류 여기 32,000원, 43,000원 정도에 계속 좀 흐름으로 보시면 좀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HPSP는 이제 반도체 수소, 고압 수소제, 고압 수소 언일 열처리 장비. 예. 그래서 기술 도입 시점이 좀 빨라지고 있다. 24년 설비 투자는 적어도 올해보단 좀 개선될 거고 특히 고압수소 언일 장비가 어디 쓰죠? 하이K 소재를 이렇게 이용을 해가지고 증착을 하면 웨이퍼에 좀 약간의 이제 결함이 생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저 고압수소로. 근데 왜 고압수소를 쓰냐면 100% 수소 농도, 그러니까 100% 농도의
그 수소를 사용을 하잖아요. 공정 장비에서 온도가 낮아져요. 온도가 높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웨이퍼가 얇으니까 깨져버릴 수도 있어요. 약해지죠. 근데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를 쓰면 온도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저 고압수소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고객사가 지금 현재 1개인데 아마 더 늘어날 거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낸드도 이제 단수가 200단 이상으로 늘어나니까요. 점점 미세화되고, 그래서 이 계면결함, 아까 말씀드린 계면결함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치유 필요성이 증가한다. 또 하이케이 소재 우리 공부 많이 해봤던 이게 커패시터 아시죠? 이 전하를 저장하는 이쪽에 D램은 이렇게 전하가 흘러가서 커패시터 이쪽에 저장이 되는데 이게 많을수록 좋은데, 그러려면 하이케이를 소재를 딱 써서 증착시켜야죠. 근데 이제 그쪽으로도 아마 더 포지션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낸드 시작으로 고객사 확대도 기대되고, 그래서 앞으로의 전방 시장이 유리해요. 그러니까 경쟁사가 들어올 수는 있어요. 경쟁사들이 뭐 이 시장에 뛰어들 수 있지만 그래도 워낙 독보적이고, 경쟁사가 진입을 해도 성공을 해도 테스트하는데도 한 2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들어올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 HPSP가 만드는 열처리 장비는 주로 대부분이 그 이제 비메모리 쪽에 많이 들어가는 걸 아는데, 메모리 시장 진입도 아마 26년부터는 좀 본격화되지 않을까. 원C라는 이제 그 기술을 좀 가리키는데, 아무튼 아직까지는 여기 보시면 밑에 진한 파란색이 요게 비메모리입니다. 위에가 이제 D램, 맨 위에 파란색이 낸드. 나중엔 좀 바뀌죠. 오히려 메모리 쪽도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장 규모를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확실히 커지죠. 뭐 이 전체 시장 자체가.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형 매출액 추이가 아무튼 이제 24년부터는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파운드리향 이쪽도 계속해서 증설이 이루어지니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뭐 좋은, 그러니까 시장이 커져요. 그냥 이쪽 시장 자체가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가 커지니까 높은 밸류를 받는 건 타당해요. 근데 단 많이 올랐으니까요. 좀 쉬어갈 수는 있지만 고밸류 자체를 우리가 뭐 이건 고밸류니까 이건 언젠가 빠질 거야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고밸류 기업으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 왜냐? 거의 독점 기업인데다가 시장이 열리거든요. 위가 자꾸 필요하니까 장비들. 그래서 충분히 그런 부분에선 좀 타당하다. 그러나 이제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조금 더 쌀 때까지는 기다리는 게 좀 많이 오른 건 사실이니까요. 하나투자증권의 이봉진 배성주 연구원님이 이제 조선주 PC선 이제 그러니까 그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입니다. 이걸 주로 하는 게 현대미포조선. 근데 이제 그러니까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북미에서 그 컨테이너선을 딱 내려가지고 트럭이 싣고 보내야 되는데 그 인력이 줄었어요. 그래서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급등했고, 그러니까 발주가 늘어납니다. 컨테이너 더 많이 확보하려고. 그게 21년 3월부터입니다. 근데 이제 PC선 운임도 작년 6월부터 상승을 했대요. 러시아 제재 때문에. 그래서 시차를 고려하면 금년 3월 정도면 PC 발주가 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작년 12월부터 PC선이 발주가 느는 건 맞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이런 21년도에 73, 22년도에 72척인데 올해 3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37척 수주를 따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일단 발주는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고, 26년부터는 또 공급도 마이너스 전환되지 않을까. 공급 증가율도 있죠. PC선이. PC선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예요? 현대미포조선한테 유리한 거죠. PC선은. 그리고 이런 이제 컨테이너선 신조선가랑 발주량 관계라고 합니다. 이거 확실히 먼저 가요. 이 운임 지수가. 그 다음 발주가 확 늘죠. 여기 MR10 이 PC선 여기도 지금 운임이 어마어마하게 올랐거든요. 운임이 오르면 그 다음에 발주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업황도 개선되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투자증권의 좀 내용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 선봉량이 점점 떨어지죠. 2026년에는 이 원유, 그러니까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이 공급이 이제 많이 줄어가지고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 1.2%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급 과잉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PC선 업황도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OEM 회사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OEM은 이제 3사죠. 뭐 그 영업무역, 한세실업, 화승엔터. 근데 이제 의류 소매 재고가 전년 동월비 2.9% 증가했지만, 뭐 높긴 높죠, 재고가. 그렇지만 이제 증가세는 점점 둔화하고 있어요. 증가폭 자체가. 그래서 이미 도매는 작년 3분기, 소매는 작년 4분기에 피크아웃 쳤다. 그리고 재고 감소를 좀 시현 중에 있고, 또 미국 의류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좀 견고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재료인 원면과 폴리에스터 필라멘트사 가격도 전년 대비 하향 안정화되고 있고, 또 환율도 상승 중이어서 긍정적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영업무역도 달러 매출 증가율이 이 대만 경쟁사 에클랏이라고 있거든요. 이 회사는 이제 비슷한데, 에클랏은 주로 유통업체, 근데 영업무역은 브랜드 회사에 직접 납품하는 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변동성은 좀 에클랏이 더 크다 이렇게 보시고, 한세실험 마카라시라는 이제 대만 업체랑 경쟁하는데, 한세실험 이제 저가형 제품 수주가 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변동성이 더 큰 편인데, 업황이 좋아질 땐 더 오히려 좋은 모멘텀을 보인다고 하네요. 예, 그리고 8년 만에 지금 이제 아디다스 러닝화 울트라 부스트 새 모델 울트라 부스트 라이트가 출시가 뭐 된 건가요? 예, 된다고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요게 그 부스트 폼을 쪄내는 방식이 아니라 전기를 통해서 성형을 해서 좀 가볍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잘 팔릴 걸로 기대하는 것 같고, 아디다스와 또 새로운 브랜드 피어 오브 갓 여기 협업을 하나 봐요. 그래서 그걸로 추정되는 좀 사진들이 좀 유출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컬렉션이 아마 공개되지 않을까. 이러면 신제품 또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제품이 이렇게 나오면 화승엔터가 미리 수주를 받아서 만들어주니까 좀 호재가 아니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3사 PR이 5배, 역대급 실적에도 작년에 주가는 하락했죠. 먼저 빠져요 항상. 예. 그리고 아마 올해 하반기부터 좋아질 걸로 많이들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걸 본다면 뭐 이 의료업체들도 OEM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다만 이제 여기서는 화승엔터프라이즈를 조금 탑픽으로 꼽아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이키 신발 제조사들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좀 55%나 할인받고 있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아무튼 재고가 이렇게 미국에서 피크아웃. 증감률이에요. 증감률이 피크되고 있으니까 조금 완화되고, 이 진한 색선이 영업무역인데 확실히 안정적이죠. 매출 증감률이 더. 에클랏보다는. 한세실업은 영업이익률이 좀 낮아요. 저가형을 위주로 하니까. 반면에 업황 터닝 초기엔 더 좋을 수도 있는 거고. 여기 아디다스 울트라 부스트인데, 나왔네요. 부스트 라이트인데 여기 이제 22만 9천 원에 가격이 꽤 나가네요. 그리고 아디다스 이거는 유출된 사진이라고 하는데 이걸로 나올지 모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마 또 신제품 주문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디다스 요 위에 제품 요거 울트라 부스트 라이트 검색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예. 그리고 화승엔터는 거의 아디다스 주가에 거의 연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디다스가 좀 실적 좋아지고 회복되면 화승엔터도 좀 살아날 수 있다. 진짜 많이 빠졌어요 화승엔터도. 예. 그래서 조금 이제 올해는 낫지 않겠냐 뭐 그런 시각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조선주는 이제 주가만 빼고 다 괜찮다. 그러니까 참 주가 못 갔죠. 근데 이제 한영수 연구원님이 이제 그걸 적어주셨어요. 이가영 연구원님하고 23년도를 낙관했던 이유를 4개로 적었는데, 일단 산업지표 괜찮다. 선박 수익성 지표 클락시 요 지수가 여전히 견조하고요. 신조선가 계속 올라갑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조선사가 대부분 선별 수주예요. 저가 수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선박 발주는 감소했지만 또 일감이 많아요. 그래서 아무거나 안 합니다. 이미 다 차 있으니까 골라서 수주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주에서도 컨테이너선과 LNG선이 의외로 양호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너무 수주 많이 해가지고 올해는 줄지 않을까 이랬는데 LNG 대형선 벌써 20척 발주됐고요. 예. 올해 연간으로 83척까지도 가능하다. 이러면 역대 2번째죠.
예, 그래서 여전히 수주 잘 되고 있고 수주 목표의 34%까지 지금 일단 달성을 한 것 같고요. 또 환경 규제 관련 모멘텀이 있다고 하는데 친환경 선박이 되게 비싸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지금 유럽에서도 따로 강력한 해상 이제 규제입니다. 풀 EU 마리타임 이니셔티브 요걸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온실가스 배출을 이제 바다에서 80%까지 감축해야 된다. 요거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친환경 선박으로 실제 바꿔야 돼요. 배들을. 그래서 국제 해사기가 또 따로 있지만 IMO 예, 회의가 7월에 열리거든요. 여기서도 아마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올릴 것 같은데 이러면은 선박 환경 규제가 굉장히 세집니다. 그럼 배를 교체하라는 얘기예요. 예. 근데 컨테이너 선사들이 굉장히 민감하대요. 여기 예, 과점화돼 있지만 또 운임 상승과 이런 시점과 강도가 빠르기 때문에 또 운송하는 제품들이 주로 선진국에 많이 가죠. 뭐 가전제품 같은 것도 많다 보니까. 근데 21년, 22년도에 발주가 엄청 많았어요, 진짜. 컨테이너의 발주가 워낙 이제 운임이 높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 선박들이 올해부터 인도가 되는데 아무튼 건조량이 2.5배나 늘어날 전망이고. 근데 이렇게 공급이 늘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공급이 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공급을 안 늘리죠, 이제. 아니, 선박이 많아지니까 발주를 하면 또 공급 늘면 어떻게 돼요? 공급가이. 그럼 운임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도 발주를 계속해요, 지금. 그러니까 좀 약간 의아한 거죠, 이거. 이렇게 선박 발주가 2년 동안 많았는데 또 늘어나네? 이런 거죠. 근데 왜냐하면 결국 환경 규제 때문 아니냐. 실제 올해 발주된 컨테이너선 60%가 메탄올이라고 합니다. 연료. 일반 원유를 쓰면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데 메탄올은 이제 거의 없거든요. 예, 60%가 메탄올 선박이에요. 35%가 이제 암모니아나 메탄올. 이거 암모니아입니다. 네, 그리고 올해 발주된 컨테이너선 4%만이 전통 옛날 엔진, 디젤, 예, 이제 원유 넣고 하는 그 방식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컨테이너선 수주가 의외로 많아요. 발주가 작년에 그렇게 많았는데 예상을 깬 거죠. 근데 그 대부분이 뭐죠? 환경 규제에 맞는 선박이에요. 결국에 환경 규제가 이걸 만들고 있다. 예,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것도 좋고 해양 구조물 시황도 좋다고 합니다. 삼성중공업이 작년에 FLNG 이제 바다에서 선박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그 기화 상태의 천연가스를 액화 상태로 LNG로 바꾸는 장치인데 아무튼 이거 말고도 올해 노르웨이, 캐나다, 브라질에서도 아마 수주가 또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 또 유가도 최근 반등세고요. 예. 그리고 $60 이상만 되면 전 세계 해양 유전의 93%가 이익은 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에너지 가격 안정을 위해서라도 에너지 안보 문제 해결 위해서라도 이런 투자는 계속 늘어나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조선주한테 저런 해양 플랜트 수주를 늘리니까 긍정적이고 그리고 장기 관점에서 손익도 개선될 것 같다. 요 내용입니다. 조선사 실적은 어쨌든 이제 올해부터 아마 계단식으로 상승할 것 같고 작년 4분기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충당금을요 미리 다 쌓아버렸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가볍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연초에 그럼 왜 빠졌냐 이렇게 괜찮은데 일단 경기 민감주니까 여러 이슈들이 좀 있었죠. 경기 안 좋아지면 어떡하나. 또 거기다가 3월에 SVB 사태, 실리콘밸리뱅크 이제 파산하니까 금융이 좀 막히는 거 아닐까. 이 막연한 불안감. 예,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이슈는 좀 잠잠해졌고 또 해운사들이 돈이 많아요. 지난 몇 년간 돈을 왕창 벌었죠. 막대하게 벌었기 때문에 수주를 취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 주가 흐름 시사점은 연초 대비 시총 합산이 4.1% 하락을 했고 코스피 18.1%를 하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피보다 이 조선사 전체 주가 흐름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코스닥은 아니 요 조선주는 굉장히 수익률이 밑에 가 있어요. 다만 기업별로 다른 건 대우, 삼성, 현대중공, 한국조선은 올랐거든요. 근데 현대중공, 현대미포는 하락을 했다. 왜냐하면 작년이 이 정반대였어요. 현대중공은 미포만 좋았죠 작년에.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좀 약간 뒤집혔다. 네. 현대중공업이 부진한 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갭 메우기 전략도 시행된 거 아니냐. 좀 부진한 거 사고 좀 작년에 많이 오른 거 팔고. 근데 이런 것들도 이제 전략은 일단락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현대중공업의 그 조선소들 주가도 좀 그 관련, 예, 조선소들 주가 반등 예상하고요.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도 이제 밸류에이션이 조금 낮아져서 매력도가 높아졌다. 뭐 그런 내용 같고요. 현대중공업도 엔진을 자체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여기 메탄올, 친환경 때문에 요거, 그러니까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잔고의 52%를 점유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거의 뭐 절반은 현대중공업이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현대 미포조선도 PC선, 아까 하나투자증권 보셨죠? PC선 좋아진다 수준. 이게 좀 빠르게 회복 중인 것도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재무 상태 좋고요. 그리고 한국조선해양은 주주 환원을 좀 강화하거나 신사업 투자하지 않을까. 현금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현대사무중공업이 성장을 하니까. 작년에 상장 이슈가 있었지만 상장 이슈는 해소됐고, 안 하는 쪽으로 지금은 이제 돼 있죠. 예, 나중엔 또 어떨지 모르지만. 그리고 현대사무중공업 자체적으로 성장을 꾸준히 하는 것도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게 대표적인 선박 환경 규제인데 이건 국제 해석이고 유럽에서. 예, 그래서 요 그 환경 규제 강도를 좀 더 올리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 컨테이너선 인도 예전형 폐선 전망인데 여기 폐선량이거든요. 폐선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지금 전망이. 예, 이제 바꿔야 되는 거죠. 20년 이상 된 게 많으니까. 그래서 메탄올, 암모니아 개조 가능 이쪽 연료가 굉장히 또 큰 축을 담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LNG 추진선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LNG를 연료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친환경적인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 조선업종한테는 장기적으로 우호적이다.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드리면 조선주들 좀 부진하지만 주가만 부진한 거고 실제 내용은 다 괜찮아요. 독구 차 있고, 그다음에 금융 리스크 좀 많이 완화됐고, 유가는 $60 이상만 유지해줘도 충분히 발주 나올 수 있고, 그죠? 예. 그리고 친환경 배로 이제 바뀌고 시작하는데 한국이 정말 이건 강점이 있죠. 특히 컨테이너선. 예. 요거를 이제 바꾸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한 번에 좋은 또 사이클이 나오기를 기대하고요. 다만 조금 더 확인하려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 좀 부진했지만 조선 업종의 그 펀더멘탈 자체는 여전히 좋아지고 있다. 그렇게 좀 결론을 한번 보고서를 통해서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동차 보고서인데 굉장히 좀 긴 보고서고 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좀 보고서는 맞아요. 한번 좀 설명해 드리면, 이게 자동차주들 그런 생각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이게 실적 정말 좋잖아요, 몇 년 동안. 근데 주가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안 간 건 아닌데 실적에 비해서 너무 못 간 거죠. PER이 맨날 5배밖에 안 되니까. 10배 간다고 누가 뭐라 할 것도 아닌데 주가가 너무 밋밋했어요. 예. 근데 왜 그럴까? 왜냐하면 현재 자동차 산업이 이게 영원히 이어지겠냐. 지금 자동차 산업 호황이지만 결국 꺾일 거다. 이제 그게 근저에 깔려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차전지랑 반대죠. 2차전지는 구조적 호황이잖아요,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실적보다 미래를 보고 막 주가 올라가는 건데, 자동차는 현재는 너무 좋은데 유지 안 될 거다. 내연기관, 그 어차피 내연기관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결국 꺾이는 산업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결국엔 이런 차이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주가는 정, 호실적, 반, 피크아웃, 이 중에 피크아웃에 무게를 두다 보니까 주가 부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도 호실적이 주가에 반영된 적이 없어요. 예, 그리고 후발주자죠. 테슬라가 영업이익률도 높지만 11개 자동차 회사 합쳐도 테슬라에 안 되죠, 시총을. PER 이 5-6배로 고정이 돼버렸고, 그래서 상당히 좀 답답한 상황은 맞죠. 예. 그리고 이게 또 호실적이요, 주가에 반영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작년에 그랬잖아요. 하반기에 주가 빠질 때
사람들 지갑 닫는다, 소비 심리 지수 안 좋다, 지갑 안 열리는데 무슨 차가 팔리겠냐, 차량 생산 정상화되니까 재고는 늘 거다. 요 논리였어요. 사실상 지금 생각하면 틀렸죠. 그 논리는 사실상 틀렸고, 어쨌든 지금도 실적은 좋고 피크아웃도 아니에요. 이번 1분기도 실적은 더 좋을 것 같고. 예. 근데 이제 저 논리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주요했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계속 눌려 있던 거죠. 근데 그런 이제 부분이 오해가 해소되니까 일단 회복은 되고 있어요. 다시. 근데 이 이상의 레벨업을 하려면 뭔가 좀 임팩트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 같아요. 그렇다고 이제 피크아웃은 또 언제든지 올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 공급을 지금 일본 같은 여기를 좀 읽어보시면, 예. 아무튼 이제 전기차를 사는 고객들은 이제 두 가지라고 하는데 뭐 다 비슷하죠. 어디든 테슬라의 브랜드를 보고 사는 사람, 이거는 가격 신경 잘 안 쓰고 가성비를 보고, 그럼 브랜드보다는 가격을 봐요.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그동안 브랜드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그 고객들, 그러니까 테슬라를 좋아하는 고객들 위주로 시장이 형성됐는데 이제는 바뀌고 있어요. 테슬라보다 전기차 자체의 매력을 느껴서 난 가성비 있는 걸로 가겠다. 예. 요런 이제 건데, 이게 내연기관차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나올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난 현대차의 뭐 어떤 브랜드가 좋은데 이제 그런 대기 수요가 그럼 많을 거 아니에요. 난 이 차만 살 거다. 그래서 여전히 대기 수요가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가성비 제품이 막 나와요, 주변에. 그럼 여기 대기가 일로 가겠죠, 누군가는. 그럼 대기가 줄어요. 그럼 그건 안 좋은 신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기 수요가 주는지 좀 체크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공급 확대 가능성. 생산이 팍 늘어나요. 그러면 지금 재고가 줄어들었던 게 재고가 늘겠죠. 그리고 바로바로 적시 공급이 가능하죠. 그럼 대기 수요가 주는 거죠. 그럼 차량 가격을 올릴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피크아웃은 불가피하다. 특히 일본이 지금 토요타는 생산을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공급이 정상화 안 돼가지고. 근데 정상화 시켜가지고 공격적으로 할인 정책 해버리잖아요. 산업 전반적으로 타격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분은 한번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이럴 수도 있거든요, 실제. 그래서 이건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 아직은 아니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은 이제 피크아웃을 불러일으킨 요인 중에 하나니까 좀 지켜보시고, 그래서 단기로는 문제 없습니다. 근데 하반기는 좀 저런 걸 신경을 좀 써봐야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설사 이렇다고 해도 뭐 주가가 워낙 저평가돼 있으니까 크게 하락은 안 하겠지만, 문제는 이제 저렇게 되면 주가가 또 못 올라가겠죠. 예. 또 이게 지지부진하겠죠. 이제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고,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실적은 어쨌든 좋긴 한데, 하반기에 이제 저런 이유들 때문에 토요타가 공격적으로 생산해서 할인 정책 해버릴까봐, 대기 수요가 줄까봐, 이건 좀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들이 뭐 브랜드 가치도 올라가고, 요즘에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브랜드 가치 올라가고 상품도 좋아지니까 장기 투자하자. 그러니까 이분 의견은요 달라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장기 투자하면 안 된다. 예, 저런 걸 또 체크를 해야 된다. 예, 굉장히 좀 뼈 있는, 예, 의견을 좀 제시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몇 대까지 팔아야 되냐. 전기차 업체 당연히 전기차 많이 팔면 좋죠. 근데 이 생각 해보셨죠? 아니 현대차도 전기차 잘 파는데, 그잖아요. 예, 잘 팔잖아요. 이 GMP, 아이오닉 5, 6, 이제 EV9. 아니 반응도 좋고 이런데 왜 주가 안 가냐 이거죠. 전동화 관련 손익도요, 이미 기아는 5에서 6% 이익률을 내요, 전기차에서. 테슬라와 기아만 지금 돈 벌고 있어요, 전기차로. 순수 완성차 업체 중에서. 근데 시장은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죠. 그래 너 잘하고 있어. 근데 매력은 뭔가 없는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이죠. 예. 왜 그럴까요? 이 두 가지 이유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 참 억울할 수도 있어요. 아니 현대차 이렇게 잘하는데 1등주만 인정받는 이 좀 잔인한 현실. 그러니까 테슬라 사겠다 이거죠. 그게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적극성 차이. 이건 잘 모르겠어요. 테슬라가 물론 48% 앞으로 전 세계에 점유하겠다. 현대차는 좀 보수적이죠. 9%니까. 물론 투자자 입장에선
야, 테슬라는 저렇게 공격적인데 현대차는 왜 저렇게 나죠? 이럴 수 있는데, 이건 이제 각사의 그 전략이기 때문에 저는 뭐 요건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예. 요게 그럼 뭐 현대차 입장에서 만약에 점유율을 20% 하겠다. 그럼 주가가 많이 갔을 수도 있겠죠. 공격적이니까. 예. 근데 아무튼 이 보수적으로 꼭 제시한다고 해서 나쁘게 볼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1번은 맞는 얘기 같아요. 1번은 확실히 1등주만 인정받죠, 사실 대부분. 그래서 좀 억울한 면은 있어요. 그리고 올해 순수 전기차 판매량이 1,050만 대니까 와, 1,050만 대가 엄청난 거 아닌가요? 올해 1년에 8천만 대 시장이거든요, 전 세계. 그렇게 되면 이제 10%가 넘어가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도 점점 대중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산업 초입기는 이제 좀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도 그러다 보니까 가격 할인을 막 하는 거죠. 이게 초기 시장이면 그렇게 안 하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가격 경쟁으로 넘어가기도 하다. 이 환경은요, 현대차한테 나쁜 게 아니래요, 오히려. 예, 이렇게 조금씩 이제 1,000만 대 넘게 팔리고 이러면은 2등 업체도 좀 해볼 만하다. 왜냐 1등한테만 이게 몰아주진 않거든요. 그 전기차 브랜드 성과 측정하는 지표 중에 총 판매량을 모델 수로 나눈 거래요. 그래서 테슬라는 연간 10만 대를 2019년에 돌파했습니다. 그때 모델 수리가 성공했죠. 현대 기아는 20년까지는 2만 대였어요. 저 지표가. 총 판매량을 모델 수로 나눈 건데 지금은 뭐 현대차는 제네시스나 이 포터 있죠. 요거 전기차 제외하면 4.4만 대, 기아가 4만 대. 꽤 높아요. 네, 그리고 테슬라는 앞으로 2030년까지 2천만 대 판매 목표고 8개 차종으로 이걸 구성한대요. 한마디로 테슬라는 소수의 라인업, 약간 애플 느낌 나요. 소수의 라인업으로 구축을 해가지고 많이 팔겠다. 그 단일 모델을. 네, 그래서 170에서 250만 대 정도 팔겠다. 이렇게 지금 밝혔고, 작년에 근데 단일 모델로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차가 토요타의 코롤라라고 하는데 이게 112만 대. 이게 비슷하죠. 예. 근데 이게 전체 차 시장에서 점유율이 얼마 안 돼요. 전체 다 따지면 1점 몇 %밖에. 저렇게 많이 팔았는데. 그래서 테슬라 전략이 소수에 집중해서 많이 팔리면 500만 대 팔려야 된대요. 한 차종에 이게. 예. 그래서 테슬라가 자꾸 LFP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이거 읽으면서 느낀 게, 아, 테슬라가 LFP를 자꾸 원하는 이유가 있구나. 모델 2나 이런 데는 저가형이거든요. NCM 배터리 쓰면 비싸거든요. 그래서 LFP로 가겠다는 의도가 명확한. 그러니까 CATL하고도 손잡으려고 하고.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LFP가 좀 시간 걸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델 2로 가기는 가야 되는데 미국에서 지금 미국 정부 눈치는 봐야 되고 중국에서 상관없겠지만, 그래서 LFP도 시장의 한 축이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튼 NCM만 된다 이렇게 보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LFP도 한 축. 그러니까 테슬라의 전략을 보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테슬라는 그러니까 소규모 애플 아이폰처럼 가겠다는 겁니다. 그거를 왕창 팔겠다. 하나의 모델을. 그래서 원가 절감이 되게 중요하고요. 예. 근데 현대 기아는 좀 달라요. 전략이. 우린 테슬라처럼 안 해. 뭐냐면 차종이 이렇게 많아요. 16, 기아가 15종. 이러면 흥행력이 연간 10만 대예요. 한 차종에서 나오는 게. 그럼 뭐죠? 굉장히 많이 만들겠다는 거예요. 다양한 모델들을. 전기차 시대에 한 모델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스마트폰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이분 의견은 이게 맞다. 괜찮은 전략이다. 왜냐하면 IT 산업과 플랫폼 사업은 제공하는 서비스가 디스플레이, 우리 이 창을 통해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드웨어를 이렇게 규격화하는 게 어렵지 않은데 자동차는 모빌리티라고 합니다. 다양한 게 또 좋을 수도 있대요. 본질적 측면에서 소비자에게 주는 기능은 동일하거든요. 어쨌든 이동용이에요. 가장 큰 목적은.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차하고 테슬라, 그러니까 저도 이것까지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좀 제가 이 보고서를 보면서 좀 느낀 게, 현대와 현대차 그룹과 지금 저기 그 테슬라의 생각은 좀 달라요, 전략. 테슬라는 아이폰, 스마트폰, IT 기기처럼 하겠다. 그래서 이걸 종속을 시키겠다, 사람들을. 여기에 자율주행 이런 거 붙여서 하겠다. 예, 그래서 주가 많이 갔었어요. 거기에 열광을 했죠.
근데 그 후로 주가 폭락했고, 예. 그러나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고, 다만 현대 기아는 다르다. 다양한 차들을 전기차 선택해라. 저가형도 있고 뭐 중형도 있고 SUV도 있고 정말 다양한 선택. 지금 자동차 시장 그렇게 돼 있잖아요. 현재 자동차 시장 어떻게 돼 있어요? 테슬라처럼 안 하잖아요. 도요타의 코롤라가 112만 대 제일 많이 팔렸는데 한 차종이 전체 시장에 차지하는 게 1%밖에 안 돼요. 그 완전히 모델들이 다 다양한 거죠. 예. 그러니까 전기차 시대에는 어느 게 맞냐 이거죠. 테슬라가 지금까지 맞을 수도 있는데 기존에 그러니까 근데 전기차는 차가 아닌가요? 자동차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결론은 저도 모르는데 아무튼 좀 한번 고민해볼 만한 주제인 것 같아요. 되게 이 부분은 여러분들 한번 그 현대차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현대차 잘했으면 좋겠고 예, 우리나라에서 또 큰 산업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현대차가 이 전략을 통해서 아무튼 테슬라도 많이 따라잡고 예, 좀 압도적인 점유율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게 성공할지는 좀 지켜보자고요. 근데 어쨌든 이분 의견은 잘 되지 않을까. 자동차 역시 전기차는 자동차 아니냐 이거죠. 자동차 잘 만들어야 된다. 그런 면에서 현대차도 경쟁력이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차피 내연기관차 아무리 잘해봐야 지금 구조적 호황은 못 가요. 또 도요타가 하반기 반격해버리면 꺾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현대차, 기아가 결국엔 전기차거든요. 여기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지금의 전략. 근데 좀 시간은 걸리겠죠. 그래서 하반기에 모르겠습니다. 뭐 약간의 변동성이 또 나올 수 있겠지만 아무튼 내년까지는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내년까지는 현대 기아가 내년에 또 미국에 전기차 출시하니까 그 현지 공장에서. 예. 그러니까 적어도 그러니까 저도 사실 결론은 몰라요. 현대 기아의 미래는 앞으로 2, 3년 안에 결론이 나겠죠. 그지 않나요? 근데 누구도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주식 투자 어려운 건데 근데 다만 지금 이 정도 돈을 벌었고 주가 싸니까 뭐 또 주주 가치 위해서 하니까 기본 또 베이스는 깔고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쁘지 않다. 장기 투자로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다만 이제 정말 이번에 2차 전지만큼은 아니더라도 큰 수익을 우리한테 안겨주려면 현대차가 이 전기차에서 지금 하는 이 전략이 먹혀서 점유율을 높여줘야 돼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야 현대차 됐다. 전기차에서 확실히 자리 잡았네. 이런 게 이제 가능하겠죠. 그걸 이제 확인해야 되는데 예, 그게 좀 시간 당장 확인 못 하잖아요. 예, 그래서 좀 1, 2년은 더 그 부분을 계속 검증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참 피곤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현대차도 비슷합니다. 요새 올라왔잖아요. 올라왔으니까 기다리시고 또 조정 나올 때 기회. 그러니까 무조건 싸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장기 투자도 뭐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다만 예, 요런 흐름을 좀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만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소형사들이 이번에 포텐셜 보여줬죠. 놀라울 정도로 예, 강했는데 중소형 부품사들 반격 나왔죠. 예, 밸류가 너무 낮았고 아무도 관심도 없었어요. 저도 이제 부품사 중에 옛날에 이제 보고서 보여드린 게 성우화이테, SL, 화신 정도였죠. 다른 기업들은 이제 보고서가 많지 않았는데 이번에 놀라울 정도의 주가 상승이 나왔어요. 우리가 다 2차 전지 많이들 관심 가질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게 시총이 작아서 그래요. 시장에 영향을 못 주니까. 근데 아무튼 차 부품에서도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대요. 전기차용 부품 만드는 회사들이 좋았다고 합니다. 배터리 매니지먼트, 배터리 또 보호해주는 거, 케이스나 내외장재. 현대차 그룹이 저기 조지아주에 미국에 공장 짓죠. 거기에 같이 투자 들어가는. 예, 그리고 중국 노출도가 없어요. 이런 기업들은 별로. 그리고 그치만 저평가를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고요. 왜냐면 아직 본업의 규모가 더 크니까 전기차보다는. 그래도 저평가를 벗어나는 첫걸음은 뗐다.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내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내년 하반기에 공장 지어지고 생산돼서 보조금 받고 그러니까 25년이죠. 진짜 승부는. 내년 하반기니까. 그래서 현대차의 좀 레벨업을 그룹 전반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좀 확장되는 흐름이 꼭 좀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EV9도 되게 디자인도 멋있고 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진짜 진검승부가 시작은 됐어요. 전통적인 차 현대차 중심으로 한 여기가 다양한 수많은 모델들의 전기차를 쏟아내면서 시장의 판을 또 흔들지, 아니면 지금 테슬라가 이 8개 정도 최대 단일 모델로, 그러니까 뭐 모델 수가 많지 않죠. 이걸로 지금 잘했는데 이걸로 계속 앞서 나갈지, 이거는 결국 소비자의 선택에 달린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이제 소비자들이 난 무조건 테슬라다, 아니다, 난 다양한 차에서 고르고 싶다, 요거의 선택에 달린 것 같은데 결과는 모릅니다. 아직 저도 알고 싶네요.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예. 그래서 뭐 부품 쪽에서는 전기차용 램프, 전장, 램프에서는 SL이죠. 뭐 딱 봐도, 그죠? 전장에서는 HL만도, 이런 기업 현대모비스 이쪽인데, 아무튼 탑픽은 여기서는 HL만도, 현대위아, 그리고 완성차를 좀 적어줬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아무튼 현대기아가 이렇게 전기차 비중이 높은데도 꽤 돼요. 밸류가 이렇게 낮습니다. 도요타는 전기차도 없는데 퍼 10배나 받아요. 좀 억울할 수 있죠. 네, 우리나라가. 그리고 상위 10개 그룹의 전기차 흥행력인데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높죠. 한 모델당 32만 대 파는 거니까. 현대 기아도 꽤 높아요. 46,000대. 그리고 요게 이제 관련된 부품 회사라고 합니다. 배터리 관리, 조지아 전기차 공장 같이 간. 요게 이제 요거는 이제 교집합이죠. 전자. 근데 SL은 3개 다 걸려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아무튼 자동차 좀 긴 보고서인데 오늘 이게 내용이 좀 길어가지고 저도 적는 것도 좀 오래 걸렸지만, 그래서 이게 주식 투자가, 그러니까 이게 참 저도 딱 정답이 이겁니다. 테슬라가 이길 것 같아요. 뭐 현대차가 이길 것 같아요. 내들으면 좋은데 제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근데 이게 주식 투자예요. 함께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하고 결과는 스스로 책임지는 거예요. 자기가 만약에 나는 테슬라가 이길 것 같다, 그럼 테슬라 쪽으로 했는데 실패할 수도 있죠. 그걸 누구 탓하겠어요? 뭐 일론 머스크를 탓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내가 이런 생각을 해서, 야, 현대차가, 기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PER 5배인데 뭐 설사 여기서 나빠져도 하방은 단단할 것 같고 배당도 많이 주고 이럴 거 없는데, 이게 만약에 이 전략이 테슬라를 점점 점유율을 이렇게 추격하는 쪽으로 간다면 밸류가 확장되면서 주가가 많이 갈 수도 있죠. 그럼 나는 이쪽을 선택하겠다. 근데 이것도 실패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성공하면 보상은 크겠죠, 굉장히. 이거에 대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고민이지, 뭐 제가 만약에 저는 이렇게 이분 의견대로 저는 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제가 얘기한 대로 따라가지고 나 이쪽 하겠다. 그거는 절대 투자는 아니에요. 저도 맞출 수도 없고 감히 제가 어떻게 맞추겠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계속 훈련을 해보세요. 어떤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예. 그리고 저는 이걸 계속 좀 강조드리냐면, 실패든 성공이든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예. 실패도 해보시고 성공도 해보시고, 그래야 이게 얻는 게 있어요. 예. 투자 어차피 혼자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오늘 마지막 요거 보면서 꼭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보고서가 좀 어려운 보고서긴 한데 뭔가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보고서라서 다시 한번 여기 연구원님께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장이 끝나면 또 한번 일단 시장 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그리고 어제였나요? 어제 전자공시는 내부자 매수는 어제였죠. 어제가 4월 12일이죠. 요 분들이 좀 사셨습니다. 이제 매일 체크는 하는데 SK 스퀘어의 여기 사회이사님이 좀 38,800원, 이건 장내 매수한 겁니다. 한화도 참 왜 이렇게 내부자들이 사죠? 저도 이유는 몰라요. 여기 하나 여기 임원들이요 계속 사요, 주식을. 세방전지는 오랜만에, 옛날에도 어떤 내부자가 샀던 것 같은데 꽤 됐는데 오랜만에 내부자 매수 들어왔고, DGB 금융지주도 내부자 매수가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 끝나면 제가 바로 또 마감 시황 해가지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장이 끝났습니다. 사실 이제 1분 남았는데 거의 이제 끝났고요.
오늘 이제 국내 증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뭐 코스피는 지금 예상은 9포인트 정도 올라서 오늘 만기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현재 종가는 안 나왔는데 아마 강세로 끝날 분위기고요. 코스닥은 오늘 0.3% 정도 올라서 아무튼 양시장 모두 다 최근에 강세 흐름을 계속 좀 이어가는 좀 모습으로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요새 이제 사실 뭐 미국 증시가 빠지고 오르고 별 영향을 안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증시는 자체적인 힘으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한국 증시의 이 상승을 훼손할 만한 뭔가 큰 악재가 나온다거나 그러면 또 연동이 되겠지만, 사실 요새 뭐 미국이나 이런 쪽에 나오는 뉴스들이 또 오늘 어쨌든 물가도 꺾였으니까 시장에 영향을 거의 안 주고 있어요. 그래서 재료가 좀 공백 상태인데, 다만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내일이죠. 내일 이제 미국에서 소매 판매랑 그 은행주 실적 발표가 있어요. 이제 그거에 따라 좀 변동성은 나오겠지만 그 부분만 무사히 또 넘어간다면 특별히 뭐 시장이 밀릴 만한 그런 뭐 악재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말 8개월 만에 전고점을 보통 돌파하면 그 추세대로 가거든요. 주가랑 우리도 경험 많이 봤잖아요. 빠지면 잘 못 올라갑니다. 이렇게 여기도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그 관성의 법칙에서 그냥 내려가 버려요. 그러다 이제 어느 계기로 올리거든요. 네, 오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오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상승장 계속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어느 시점에서 또 조정은 나오는데 뭐 그걸 정확히 알 수는 없고요. 그게 뭐 차트 본다고 나올 문제도 아니고, 다만 지금 분위기가 이렇다는 거 정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쨌든 지수가 종가에 또 들어올리면서 2560선까지 돌파해서 거의 작년 언제죠? 이 2500 종가 기준이죠. 지금 종가 기준으로는 이날이네요. 이날 이때가 2550이고 요때네요. 요때 작년 5월, 그러니까 거의 1년 만에 거의 최고가로 왔네요. 1년 만에 증시가 최고 수치까지 지금 올라온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외국인이 좀 팔았는데 아마 외국인 좀 막판에 팔았고, 오랜만에 그 기관들이 좀 샀습니다. 네, 기관이 대량 매수해서 증시가 좀 그 올랐고, 여기 보면 종가에 보이시죠? 이게 기관이 사고 외국인이 판 거. 코스닥은 외국인이 오늘 오랜만에 주도했고, 오늘은 좀 개인들은 좀 팔았어요. 오랜만에 개인의 매도는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외국인 매도는 주로 이 대형주, 전기전자, 철강주를 무려 2천억을 팔았고요. 정말 포스코하고 뭐 무슨 뭐 근데 너무 많이 파는 것 같아요. 이쪽 철강주를 그냥 2천억 팔아버렸고, 전기전자, 서비스업 이쪽도 오늘 좀 팔았습니다. 반면에 오늘 비금속 광물, 제약바이오, 기계, 증권 이쪽은 샀고, 기관은 또 반대로 그냥 거의 전업종 다 샀고, 철강주만 팔았어요. 철강하고 일부 운수창고, 운송업종.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늘 철강주를 또 오늘 아마 포스코 사신 것 같아요. 여전히 포스코를 굉장히 많이 사고 계시고, 반면에 전기전자는 계속 대량 매도하는 이런 모습을 오늘도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이제 섹터 쪽으로는 자전거 이 뭐죠? 전 잘 모르겠네요. 예. 그리고 웹툰 관련주 오늘 좋았고요. 오늘 DNC 미디어가 많이 올랐네요. 그리고 오늘 엔터주였어요. 오늘은 확실히 SM이 오랜만에 급등, JYP, 하이브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돋보였고, 화학 섬유 관련된 기업들 조금 강했고, AR 관련주도 좀 강했네요. 그 다음에 미용 의료기기 오늘 좋았습니다. 오늘은 메디톡스가 요새 굉장히 잘 나가고요. 그리고 비올이란 기업도 오늘 좀 올라왔습니다. 전력설비 관련주도 오늘 좋았고요. 특히 현대일렉트릭이 수주 뭐 이런 기대감들도 나오면서 급등했고, LS가 결국 9만원 넘었습니다. LS가 9만원 넘었고, LX 일렉트릭도 요새 잘 가죠. LS 그룹 전체가 굉장히 좀 잘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컨셉이 딱 맞죠. 설비 투자할 때 돈 벌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을 하다 보니까 잘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마이크로 LED가 오랜만에 좀 좋았네요.
리튬 관련주도 오늘은 좀 반등했습니다. 어제는 좀 많이 빠졌죠. 근데 오늘은 이제 강원에너지, 뭐 하이드로 리튬 뭐 이런 기업들이 올랐고, 반면에 에코프로는 좀 많이 빠졌습니다. 이틀째 좀 충격을 금양도 그렇고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줄기세포 쪽도 오늘 조금 올라왔네요. 네이처셀은 좀 빠졌지만 다른 제약바이오가 좀 괜찮았습니다. 관광업체에서는 이건 관광주가 좀 올랐다고 좀 보긴 좀 그렇고요. 코센이란 기업 혼자 갔네요. SK 오션플랜트는 풍력인데 오늘 좀 올랐습니다. 광고 관련주 오리콤이 많이 올랐고요. 바이오 시밀러 오늘 괜찮았고요. 오늘은 프레스티지 바이오, 한올 바이오파마 이쪽이 좋았고, 셀트리온 제약은 오늘은 조금 빠졌습니다. 네,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또 올랐고요. 요즘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굉장히 돋보이죠. 좋은 모습이고, 게임주도 오랜만에 좋았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진짜 위메이드가 강했고, 컴투스, 펄어비스 이런 기업들이 오늘 좀 좋았습니다. 게임주 가니까 메타버스 좋았고, 조선주도 오늘 좋았습니다. 한국조선이에요. 2%, 대우조선 괜찮았고요. 손해보험도 요새 좀 부진했는데 오늘은 DB손해가 좋았네요. 그리고 OLED도 오늘은 좀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LED 디스플레이가 그 삼성하고 삼성의 OLED TV 패널 뭐 줄 수도 있다, 이렇게 거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기사인데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호재가 시진핑 주석이 LG 디스플레이 그 광저우인가요? 거기 공장 하나 있잖아요. 공장 있잖아요. 거기 방문했대요. 근데 그런 것들이 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서 오늘 주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은행도 좋았고, 음식료 업종도 오늘 좋았던 것 같습니다. 대한제당, 오뚜기. 근데 뭐 음식료는 좀 그죠? 최근에 그렇게 뭐 아주 주도주는 아닌데 아직은 조금 지지부진한 상태고, 임플란트 오늘 괜찮았고요. 오늘은 바텍이 또 레이가 가더니 이제 바텍입니다. 둘이 경쟁사죠, 약간. 바텍은 만년 저평가인데 이제 오늘은 내가 왜 저평가냐 이러고 좀 존재감을 나타냈고, 주류 업체들도 오늘 좀 일부 강했고요. 폴더블폰 관련주도 오늘 좀 LG 디스플레이 좋다 보니까 좀 같이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KH바텍도 3%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 오늘도 좀 좋은 분위기, 요새 계속 이쪽 분위기 좋죠. 그래서 다 ESS도 좀 괜찮았던 것 같고요. 반면에 오늘 좀 빠지는 기업은 반도체는 좀 안 좋아. 하이닉스가 특별히 뭐 악재 있는 건 아니고요. 좀 빠졌고, DB하이텍도 최근에 뭐 뚜렷한 뭐 재료는 없다 보니까 많이 올랐고 빠졌고, 2차 전지는 오늘 어제도 좀 충격을 받았는데 오늘 아무래도 이제 대장주인 에코프로가 좀 빠지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당연히 안 좋죠. 대장주가 흔들리니까.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도 좀 빠졌고, 에코프로 BM도 그래도 이제 어제보다는 조금 그 급락폭은 좀 이제 줄어들었고, 어제는 그러니까 오늘도 아까 아침에 보니까 에코프로가 막 장중에 엄청 막 흔들리더라고요. 근데 플러스까지 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튼 이제 굉장히 저가 매수하려는 분들하고 또 위에서 팔려는 분들 간의 공방이 굉장히 치열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장비도 오늘은 좀 힘을 잃었고요. 윤성 FNC가 오늘 좀 많이 빠졌습니다. 또 많이 진짜 많이 올랐죠. 반면에 A프로는 또 오늘 괜찮았고요. 2차 전지 회사들 아무튼 이제 전체 다 합치면 2차 전지 회사들은 조금 쉬어갔는데, 그래도 WCP 좀 올랐고, 덕산테코피아, LG화학 이게 좀 안 좋은 오늘까지 빠지는 과정에서도 아까 SKC도 그렇고 또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기업들은 오늘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설주는 참 답답하네요. 그죠? 가질 못하네요. 참 언제쯤 움직일지. 그리고 자동차는 오늘 조금 쉬었습니다. 일부 부품주가 뭐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고요. 건설기계도 오늘은 좀 쉬었던 것 같아요. 어제 정말 강했는데 오늘은 좀 건설기계도, 현대건설기계는 좋았지만 이 굴삭기 부품주는 오늘은 조금 빠졌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한번 보면 오늘 시총 상위 기업들은 그래도 오늘은
장이 올랐죠. 그래서 상승 종목이 더 많아요. 확실히. 예. 상승 종목이 한 1,400개 정도니까 더 많아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물론 이제 2차전지가 좀 안 좋았지만 그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는 이제 상승 종목이 많다 보니까 좀 순환매가 계속 좀 돌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이브 특히 요새 엔터주가 정말 슬금슬금 올라가요. 예. 그 SK그룹의 바이오에서 두 개 있죠. 바이오사이언스, 바이오팜. 요새 주가들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틀째 급등했고요. 요새 현대글로비스도 조금씩 살아나고 바이오팜도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는 좀 빠졌고, 한미약품 요새 분위기 좋죠. 그 뭐죠? 한미약품이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 뭐죠? 비만 치료제. 예. 그거 이제 관련돼 있죠. 약간 그 만드는 성분이. 예. SKC 그래서 아마 저번에 이제 위탁 생산 기대감 아마 그런 것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예. SKC도 좋았고, 현대오토비온 좀 많이 빠졌네요. 그리고 오랜만에 SM 좋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요새 조금 부진합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뭐 아주 뚜렷하게 뭐 악재가 있거나 뭐 그런 거는 크게 보이진 않아요. 2차 전지도 악재 있어서 빠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오늘은 뭐 이렇게 악재가 있다, 호재가 있다, 뭐 이런 거보다도 그냥 종목별로 차별화되면서, 그러니까 아마도 특징은 좀 못 오른 기업들이 좀 순환매가 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시장은 견조했고, 오늘도 강세 흐름 이어졌고 꾸준하게 올라가는데 아마 2600까지는 한번 좀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는. 근데 이제 2600 가면 좀 아무래도 또 저항을 의식을 하겠죠. 그래서 시장은 또 약간 삼성전자나 이런 기업들이 또 치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약간의 저항은 나올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다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업종이니까 업종과 종목에 집중하시고, 다만 지수가 어찌됐건 뭐 지금도 옛날과 비교하면 높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바닥 대비해서는 지금 거의 한 400포인트 올랐기 때문에 약간의 좀 그 가격 부담이 일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조정 나오는 것도 이용해서 대응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정말 오랜만에 강세장이잖아요, 진짜. 예. 이 강세장이 영원했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런 건 없으니까 언제까지 될지 모르지만 이어지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여유 가지고 천천히 대응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명확하게 요거는 좀 말씀드릴게요. 분리를 하세요. 난 이건 트레이딩 할 거다, 짧게. 아니 나는 어차피 내년까지 보고, 아니면 올해 말, 아니면 아이디어 훼손될 때까지 난 장기 투자한다. 이거를 꼭 정하고 보유를 하세요. 명확하게. 트레이딩 할 거면 어느 정도 수익 나면 그냥 무조건 과감하게 파세요. 근데 트레이딩 아니고 나는 이거 아이디어 괜찮으니까 이 아이디어 훼손 안 될 때까지 난 가져간다. 그러면 날짜를 정하시든지 내년까지 보시든지 이거를 정하셔야 돼요. 예. 왜냐면 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런 구간에서 매도를 고민할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여기서 판단 아니죠. 근데 지금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계속 가져갈 건지 얘는 끊을 건지, 이거를 트레이딩 할 건지 꼭 잘 분류를 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 저는 내일 또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